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그럼 저 여기서 이렇게 촬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고 오신? 지금 수술을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 전체 수술.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지만 뭐 잘 끝났죠. 저 인터뷰 하나 한참 기다렸는데.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좀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클리닉비 이용찬 원장입니다. 오늘은 클리닉비 이용찬 원장님을 모시고요. 외과 의사시니까 그 외과 의사로서 비만이나 다이어트에 대한 부분들을 좀 바라보는 관점이 굉장히 다를 거라 생각되거든요. 정말 진실한 대답들을 좀 오늘 얻어가려고 합니다. 네,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놀랐는데 여기가 수술실이잖아요. 사실 여기는 수술실이라기보다도 복강경 수술을 준비하는 그런 처치실, 또 회복실, 준비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저 여기서 이렇게 촬영해도 되는 건가요? 그럼요. 이게 라미나 플로우를 해갖고 네네. 공기 필터도 돼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뭐 미국에 있을 때 만나 뵀었었고 미국에는 뭐 다 빅사이즈잖아요. 콜라도 그렇고 고도비만 환자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한국에 와 보니까 고도비만 환자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식습관 변화하고 우리나라 먹는 음식을 좀 빨리 또 인스턴트 식품이라든가 아주 쉽게 그다음에 또 바쁘니까 많이 먹고 일을 해야 되는 시간도 없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그래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먹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외국을 쫓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비만한 사람들이 유전적인 뭔가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장내 미생물과 관련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해서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부분들이 비만을 치료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유전적인 소인하고 비만하고의 관계를 과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는데 유전과 비만과의 관계는 1% 미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저주받은 몸이 아니라 그렇죠. 네, 유전적으로 그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이 더 큰 건가요? 환경적인 요인이 너무 많고 사실 그게 90% 이상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원인이 좀 식습관이 제일 많이 원인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도 문제가 있는 거가 가장 또 중요한 원인이 있고 스트레스 관련된 여러 가지 원인들이 비만하고 관련되어 있는데 이 비만이 생기면 가장 영향을 미치는 장기 부위가 바로 장이라는 것을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비만 환자들의 장을 보시게 되면 어떤 특이성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이 호환경이라든가 이런 인자로 인해서 비만할 수 있는 경향이 훨씬 더 높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일단은 비만 환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수술 전후 제가 이제 의도적으로 장내 미생물 검사를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장내 미생물 환경도 하나의 숲처럼 건강하고 유지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장내 미생물의 그 다양성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유해균과 유익균, 뚱무균하고 유익균, 유산균 같은 그런 비율이 적당하게 잘 유지가 되는 생태계가 가장 중요한 그런 결과입니다. 그래서 그게 잘 유지가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다양성이라고 하는 장에 세균이 일단 많아야 되고 그리고 뚱보균이나 비만균이 좀 적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맞습니다. 일단은 유해균과 유익균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비율이 뭐 52대 48 중간균도 있지만 그렇게 비율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먹는 식습관이라든가 운동 부족이라든가 뭐 스트레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유해균 즉 뚱보균의 세력이 커짐으로써 유익균의 세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이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만성염증의 상태고 결국은 이제 비만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지금 많은 연구들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빨리 이렇게 적응해서 할 수 있는 해결책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장 건강을 위해서 일단 체중 감량을 위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장이 건강하게끔 먹는 것도 따라줘야 되는 거죠. 장이 어떤 유익균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다이어트를 하게 되면 또 사실 유익균도 안 좋지만 유해균들한테도 또 별로 안 좋은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이어트 자체가 어떤 것을 좋게 먹음으로써 장 건강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거가 사실 체중 감량이 되더라도 요요가 생기지 않고 또 체중 영양 실조로 걸리지 않는 그런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장내 미생물과 관련된 부분들을 파악을 하려고 하면 뭐 병원에서 검사를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장내 미생물 검사 키트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저렴한 것부터 비싼 것까지 있지만 모든 게 다 이제 유전체 검사입니다. 변 검사죠.
일명 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기생충 검사 뭐 그런 건가요? 기생충도 물론 보겠지만 요새는 네. 이제 유전체 검사이기 때문에 미생물의 상태를 알아내는 거죠. 근데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말 수술이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시술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뭐 약물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보면 그런 프로그램들 보시는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뭐 헬스 트레이너들이 그 정말 고도비만한 사람들 모아가지고 운동을 시키면서 야 너는 그렇게 정신이 나약해가지고 뭐 이런 운동을 못하고 살 뺄 수 있겠어?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면서 마치 비만이 죄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이제 굴레를 쥐어주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못하면 뭐 의지가 박약해 네가 못하는 정말로 하다가 제 의지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해결이 안 되면 도움을 받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실 비만이라는 거가 제가 이제 수년 동안 해보니까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비만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의 체내 흡수에 따른 에너지 저장이 좀 다르다는 거죠, 사람마다.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마다 비만에서 헤어날 수 없는,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고 보죠. 보통 비만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원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스스로도 뭐 간헐적 단식이고 케토식이도 많이 하신다고 말씀 들었는데 비만을 제가 볼 때는 증상이라든가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것보다는 비만을 질환으로 인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직까지도 비만을 뭐 질환이라든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 증상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만 비만은 질병입니다. WHO에서도 질병이라고 규정을 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고도 비만의 유병률이 작년보다 또 올해가 갈수록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고도 비만의 유병률이 한 2.5%에 달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5% 이상이 되는 걸로 그렇게 많이요? 예, 그래서 300만 명 이상 되고 정말 많네요. 아마도 제2형 당뇨병에 못지않는 유병률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을 질환으로 보고 작년부터 비만 수술에 대해서는 무려 급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술이 급여가 돼요? 네, 2019년도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스포가 너무 많게 되면 요요나 다이어트를 하셔도 효과적으로 빠지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보통 지방 흡입술이나 지방 제거 수술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저희 원장님이 하시는 수술은 좀 다를 거라 생각되는데 그런 것들의 차이는 뭘까요? 아니 뭐 저도 지방 흡입 수술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가끔씩 하고 있는데 네. 지방 흡입 수술은 일단 체지방을 지방 세포를 볼 적에 우리가 피부 뱃살이라고 하죠. 네네네. 삼겹살이라고 하는 그런 지방 두께를 에 있는 지방을 흡입을 해서 빼는 거고 네. 저희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은 바로 내장 비만, 복부 비만이죠. 그거는 지방 흡입으로 해결되지 않는 겁니다. 복부 비만인 분들이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이 있는데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하 지방보다도 내장 복부 비만을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럼 내장 지방이나 복부 지방이 있으신 분들은 제거술이나 흡입술로 이제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안 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보통 다이어트 하시면서 정말 뭐 원푸드 다이어트나 정말 몸에 무리가 되는 다이어트를 굉장히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요요 겪으면서 이제 어쨌든 나는 뭐 이렇게 꼭 살아야 되나 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주위에 보면. 맞습니다. 이제까지 수년 동안의 다이어트 방법이 여러 가지 많은 걸 알고 계시죠? 네. 7만 여가리 이상이 되는데 그 이유는 다이어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런 분들한테 뭐 아까 말씀하신 원푸드 다이어트 여러 가지 이상한 다이어트 여러 가지 종류의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고도비만 환자들한테는 다시 또 원상복구가 되고 다시 요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만은 비만의 가장 중요한 치료는 운동과 다이어트가 제일 중요합니다. 원장님이 또 약간 모험 정신에 여러 가지 외과에서 네, 그러니까 약물도 다 테스트 해보셨다고 하셔서 파이오니요. 제가 마루타로 다 먹어보고 맞아보고 다 했습니다. 괜찮으셨어요, 근데? 좀 약간 지금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네. 왜 외과 의사로서 또 비만을 치료하는 의사로서 약을 대부분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의료인이라면.